네, 드디어 이제 세계보고 증시보고 2부 마지막 순서입니다.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고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차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예, 뭐 주말에 미국에서도 뭐 아주 무난하게 편하게 보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쪽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 오늘도 이제 전화 상담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의 포트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022000-4822, 022000-4822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최근에 지금 계좌의 종목이 꽉 찬 분들이 많이 연락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제 뭐 오늘 이제 주제를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좀 시장에 여러 가지 좀 간판들을 좀 내리고 새로운 게 올라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전열을 분명히 좀 재정비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의 시장은 뭐 지금까지 우리가 또 보아왔던 것과는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든 우리가 좀 주변을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 뭐 종목이 뭐 이렇게 뭐 심지어 뭐 20개, 30개, 뭐 50개 이렇게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지금 타이밍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재정비를 하셔야지 또 앞으로 또 시장이 나가는 방향에 보조를 맞춰서 거기서 또 만회할 수가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정 종목 한두 개가 여러분의 어떤 계좌를 다 해결해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 포트가 정말 어디서 지금 고민이 시작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좀 확 뜯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청해 주시면 제가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022000-4822, 022000-4822로 오늘도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시장에 새로운 계절이 올까라는 주제입니다. 오늘도 상당히 시적인 표현을 뭐 새로운 해주셨는데. 계절이와 뭐 이제 뭐 네. 새 옷도 사 입을 수 있는 거고 또 새로운 무언가를 또 그 꿈꿀 수 있는 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시장을 좀 휘몰아쳤었던 이 긴축에 대한 그 이슈는 어쨌건 현재로서는 약간 단기적으로 일단락이 되는 모습이잖아요. 잭슨홀 미팅 그렇죠. 덕분에요.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럼 시장은 어떻게 이제 흘러갈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뭐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선선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가을이 왔어요. 그러면 시장에도 과연 이제 새로운 계절이 올까인지 요게 저는 사실 제일 궁금해요. 또 이제 앞으로 우리 퍼스트 클래스의 시즌 2의 어떤 정규 종목의 방향은 사실 요것과 일맥상통한 측면이 있어서 제가 사실 그동안 종목을 아꼈던 게 그런 측면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정리하자면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상을 했고, 그러니까 잭슨홀에서도 결국엔 연내 테이퍼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파월 의장에 입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나왔죠. 그러나 천천히 하겠다. 시장은 여기에 더. 그러니까 굉장히 시장 친화적인 그런 발언을 한 거예요. 하지만 연내 테이퍼링을 하는 것은 이젠 기정사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9월에 하냐, 10월에 하냐, 11월에 하냐, 12월에 하냐, 이건 또 그때 뭐 시장이 또 그거 가지고 또 꼬투리 잡아가지고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를 더 이상 연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군대를 가긴 가야 돼. 근데 이제 보니까 당장 9월에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 겨울쯤 갈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뭔가를 또 할 수 있는 시간을 시장은 준다라는 거고, 그럼 우린 또 거기서 이제 어떤 부분에서 힌트를 찾아서 어떠한 밥상을 차려서 또 해먹을까? 어떤 메뉴를 또 우리가 고를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시장에 시그널을 좀 충분히 주시는 분 아닌가요? 그렇지, 이 정도 소통이면? 굉장히 시장 친하지. 이 정도면 네. 시장하고 사실상 협의해서 결정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지금 연준 위원들은 대부분 다 매파들이 득식을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엔 파월 의장의 입을 주목을 한 건데, 파월 의장은 지금 연준 위원들은 당장 해야 된다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파월 의장은 이제 시장 친화적인 그런 어떤 정말 발언 때문에 시장이 안도한 거죠. 하더라도 파월 의장은 계속 우리 시장에 교감을 하면서 할 것이다. 사실 이게 안도감을 줬다고 보는 측면이 좀 크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긴 한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긴축의 시대를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다만 그 시점이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늦춰질 수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 때문에 이제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좀 이제 안도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유동성이 내일 당장 빠져나갈 것 같았는데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남은 어떤 그 기간 동안에 전열을 좀 재정비를 해야 될 수 있는,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었다. 뭐 요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딱 맞을 것 같고요. 네. 자, 일단은 그 코스피 차트 한번 잠깐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거래일도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떤 시장의 심리들이 반영이 된 거죠. 우리가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약간의 좀 그런 어떤 면역 반응이 있었는데 정작 잭슨홀 미팅을 앞둔 지난 거래일에는요, 외국인이 뭐 코스피를 뭐 3,700억 정도 매도를 하긴 했지만 선물을 그만큼을 사줬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에서는 중립적 스탠스를 분명히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기관이 무려 7,300억을 이제 매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잭슨홀 미팅을 앞둔 상황에서 이 정도의 수급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거죠. 기본적으로 조기 테이퍼링을 실시하더라도 시장은 이미 한번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제 몸살 반응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암시했는데, 그런데 이제 지난 이제 주말에 미국에서 상당히 시장이 좋아할 만한 그런 쪽으로 이제 잭슨홀 미팅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은 좀 안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환율도 한번 점검을 하자면 네. 환율도 일단은 그 금리 인상 당일에는 환율이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역설적으로 그 지난 거래에는 외국인 양시장을 매도했잖아요. 코스피를 뭐 3,700억, 코스닥도 1,000억 이상 매도를 했음에도 환율이 이제 1,170원 아래로 이제 하향 안정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의 저 발언 이후에 여기에서 1,162원대까지 훅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놓은 상황에서 미국에선 당장의 유동성이 안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이 아무래도 우리 시장이 좀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당장의 미국에서 테이퍼링은 아직은 아닌데 한국은 금리를 올렸네. 그렇죠? 아무래도 외국인 시각에서는 한국 돈이 좀 매력적이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작용들이 분명히 좀 일어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새로운 계절이 이제 과연 올 것이냐. 저는 이제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두 대 더 맞더라도 그냥 빨리 했으면 했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건 단기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8월 시장이 너무 어려웠으니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는 뭐 그런 국면으로 조금 이제 흘러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전열을 더욱더 재정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의 어떤 새로운 간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걸렸을 때 거기에 이제 바로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서 같이 보조를 맞출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어떤 미세한 시그널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고성장주가 조금 이제 최근에 탄력을 못 받고 있고 장부 가치가 조금 괜찮은 녀석들이 야금야금 올라오는 거.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여러 개 종목 중에 딱 하나씩만 볼게요. 일단은 네이버 한번 볼게요. 자, 네이버는 그쵸, 최근에 확실하게 좀 지금 추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락했다가 반등하고 하락했다가 반등하는데 지금 여러분 뭐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은 뭐 추세선 아시잖아요. 지금 이게 하락 추세가 지금 형성이 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성장주는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굉장히 어떤 좋은 어떤 그런 지금 수급의 효과를 누리는데, 이렇게 이제 유동성이 좀 축소가 될 때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제 지갑이 두꺼우면 소고기 먹고 이제 얇은 돼지고기 먹는다고 비유를 해드렸지만, 이제 그러니까 성장주는 이런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실적이 조금만 눈높이에 못 미쳐도 외형이 크면 그걸로 그냥 다시 밀어올리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다면, 앞으로 이제 유동성이 이제 축소되는 그런 시장에서는요, 실적이 조금만 눈높이에서 모자란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좀 주가가 좀 크게 흔들릴 수도 있는. 실적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그렇죠. 그래서 국면이죠. 그러니까 네. 실적이 더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지금 네이버는 그렇다고 아직 뭐 완전히 뭐 주가의 하락이 시작했다 뭐 이렇게 좀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예전에 한번 열광했던 종목 중에 이거 기억나시죠? 5G 해가지고 KMW 같은 경우가 지금 단계주 주가가 많이 조정받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정말 거예요. 많이 빠졌네요. 5G가 그때 막 할 때는 솔직히 지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5G는 사실상 시장에 정착을 못한 통신망으로 이제 좀 결론이 지어지는 상황이잖아요. 저도 5G를 그 초창기부터 썼지만 비싼 요금을 냈지만 사실 5G의 어떤 효과를 제가 톡톡히 누렸다는 생각은 아직 안 들거든요. 아직 5G 쓰세요? 예, 아직도 쓰는데. 아, 저는 LTE로 그냥 갈아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네. 반응이었죠. 근데 중요한 건 그때는 어쨌건 5G는 대세다에서 KMW 주가가 엄청 올라갔는데, 그다음부터 실적이 조금만 눈높이에 못 미치면 그냥 주가가 그냥 이렇게 그냥 혹독하게 그냥 이렇게 실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성장주가 항상 그래서 긴축의 어떤 그런 모드에서는 상당히 사실 이제 실적이 더 중요해지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제가 이제 그때도 말씀드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뭐 얘들은 뭐 사실 유동성 장세에 이렇게 재미를 못 봤던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최근에 지금 추세선까지 돌파를 해냈어요. 지금 보면은. 추세선까지. 그러니까 근데 이런 류의 시그널들이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짙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제가 좋아하는 시장이 오는 거죠. 그냥 바닥에 있는 주식들이 서서히
이제 부각을 받기 시작하면서 오를 수 있는 그런 계절이 오지 않을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그널들을 우리가 한번 잘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계절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은 고점에서 이렇게 추격 매수하셔가지고 사실 모든 어떤 그런 그 고민들이 시작이 되시잖아요. 근데 우리 퍼스트 클래스의 철학처럼 이렇게 이제 바닥에서 이제 모멘텀을 얻을 수 있는 종목 쪽에서 우리가 또 새로운 어떤 그런 어떤 시세를 또 노릴 수 있는 그런 계절이 저는 서서히 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퍼스트 클래스 이제 오늘 딱 이제 한 달 돼가고 있는데 이제 좀 이제 정말 재밌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많이 들고 있어요. 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포트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종목 30개, 네. 종목 28개, 끝번호 8866님께서는 종목을 28개 들고 있다라고 오늘 또 상담 요청을 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종목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027-4822, 027-4822로 전화 주셔서 조성호 차장님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금요일에 마지막에 인사드릴 네. 때 진짜 인간적으로 이번 주에는 종목을 좀 저도 인간적이 감자 되고 싶어요. 아, 라고 근데 얘기를 8월에 드렸는데. 복귀하자마자 네. 원체 시장이 좀 고약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은 정규 종목 서울 바이오시스 하나 지금 넣어놓고 상당히 저도 지금 인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목들은 무수히 많이 보고 있는 것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낄 수밖에 없었던 거는 사실 시장이 원체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확률이 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좀 아낀 건데 네. 또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또 안 한다고 하시고 또 저 역시도 일단 한미 통화 정책의 주요 이벤트는 일단 종결됐기 때문에 넘겼으니. 예, 뭐 네. 어느 정도는 이제 조금 종목을 좀 해볼 만한 그렇다고 아예 안 한 건 아니고 제가 그 반등장에 맛집에 갖고 IT-바이오 말씀드리면서 제가 초대형주 물려도 살만한 거 분명히 제가 SK하이닉스랑 셀트리온. 그렇죠. 한번 볼까요? 그거? 네. SK하이닉스는 뭐 반등 그러니까 물려도 살만한 초대형주 해가지고 이제 일단 SK하이닉스를 먼저 말씀드렸는데 일단 물리진 않았어요. 뭐 하이닉스로 수익 났다고 볼 수는 없는 건데 뭐 SK하이닉스는 여전히 유효하다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IT 쪽에서 말씀드린 게 자 삼성전기는 거의 뭐 이제 V자 형태를 지금 유지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린 게 이제 셀트리온이었죠. 셀트리온이 최근엔 단연 좀 발군해 이런 그러니까 아예 뭐 종목 이야기는 안 한 거지만 이제 번외편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바람은 이거죠. 조성우표 종목을 가지고 와라 이거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일단은 내일은 제가 일단은 정규 종목은 아니지만 트레이딩 종목에서 하나 제가 일단 갖고 올 걸로 약속을 드디어 드리고 이제.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정규 종목도 하나둘 좀 채워 나갈 생각인데 근데 일단은 우리 포트에 지금 서울 바이오시스 딱 하나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리뷰하실 거예요. 이것도 오늘? 리뷰 한번 해드리고 가죠. 왜냐하면 제 종목이잖아요. 네. 제가 끝까지 이거는 그러니까 편출을 할 때는 하더라도 제가 이 포트 안에 있는 이상에 제가 틈틈이 AS를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굳이 뭐 이런 거 뭐 개별 상담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때되면 말씀드릴 거고 일단은 뭐 최근에 시황이 좀 흔들리는 영향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제 이전에 형성돼 있던 요 16,000원대 저점은 지금 계속적으로 좀 지지를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일단 시장이 좀 어느 정도 풍랑은 좀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일단 뭐 추가적인 흔들림이 좀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확보를 한다면 다시금 이제 반등의 실마리를 풀어 나갈 수 있을 거라 보고요. 일단 뭐 최근에 수급도 좀 개선세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 중심으로 이제 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게 이제 포착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걱정을 좀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걱정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충분히 검토를 했고 이 정도의 외형 성장이나 실적 성장이라면 저는 뭐 충분히 좀 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보는 거고 저는 이제 서울 바이오시스를 보면은 역시나 이제 제가 좀 이제 대비되는 종목 PI 첨단 소재인데 이거 작년에 이제 시즌 1 보신 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이걸 작년 9월에 편입을 했는데 11월까지 두 달 동안 꿈쩍도 안 한 녀석이었어요. 오히려 이 녀석도 막 손절가를 이탈할 뻔한 그런 위기를 뭐 몇 번 이렇게 겪다가 결국엔 이렇게 올라온 거였거든요. 근데 서울 바이오시스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최초 손절 가격을 16,2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시황이 워낙에 흔들려서 제가 이건 손절가를 좀 하향을 했지 않습니까? 15,300원까지 하향을 했는데 여기까지는 일단은 충분히 좀 공간이 아직 남아있고 그 이전 저점에서는 지금 지지를 꾸준히 받아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3분기가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좀 기대가 돼요. 뭐 자동차 전장 쪽에 그 와이캅의 매출은 계속 성장하고 있고 3분기에는 이제 미니 LED 쪽의 모멘텀이 부각이 돼서 이쪽에서 좀 큰 폭의 좀 일단 실적 기여가 좀 일어날 것으로 좀 보고 있고 또 이제 여기에 이제 살균 시스템이 어쨌건 이거는 뭐 코로나가 계속 이제 확산되는 국면에서 이
바이오 레지라는 살균 시스템이 어쨌건 그 이 델타 변이를 이제 소멸시킨다는 효과도 지금 뭐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모멘텀 중에서 한두 가지만 부각된다면 또 바로 또 이 주가는 올라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목표가는 19,300원 1차 목표가는 그대로 유지할 거고 손절가는 뭐 약간 하향해서 15,300원을 제시해 드렸는데 여전히 뭐 그대로 유지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건 이제 정규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이 정식 비중은 20%니까 비중이 20%까지는 뭐 가격이 좋으면 좋을수록 뭐 좀 채워 놓으실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 바이오시스는 이렇게 해서 한번 좀 점검해 드리고 내일은 일단 제가 뭐 트레이딩 할 만한 종목에서 예. 힌트는 없나요? 힌트는 아직 없어요. 힌트는 트레이딩 없어요. 종목은 사실 이게 굉장히 올라운드기 때문에 오늘 장을 또 봐야 예, 되죠. 정규 종목은 사실 제가 어느 네. 정도 뭐 섹터나 뭐 이런 거 뭐 좀 예고를 드릴 수가 있는 건데 트레이딩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날의 어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사실 등락을 반복할 수 있는 조금 더 액티브한 쪽이기 때문에 뭐 힌트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그 내일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종목이 공개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트레이딩 종목을 드디어 가지고 올 거다라고 예고를 하고 가십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서울 바이오시스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종목에 상당히 굶주려 계시거든요. 저희 예청자분들께서 알고 계시죠? 아는데 사실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 퍼스트 클래스 스타일 아시지만 제가 종목을 일단 남발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쵸, 뭐 제가 그쵸. 봐도 한 달에 하나면 좀 너무 안 했다 이제 생각을 그쵸, 하니까 좀 너무했죠. 예, 저도 네.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 최대한 저도 친화적으로 파월 의장처럼 저도 시청자 친화적이 되려고 시즌2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네. 버럭도 잘 안 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런데 그래도 모든 것들이 좀 확률이 좀 높을 때 가져와야 여러분들도 그 종목을 통해서 수익의 어떤 기회를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뭐 시장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제가 종목을 갖고 와도 뭐 확률적으로 제가 크게 뭐 좀 승산이 이렇게 많지 않다 생각하면 굳이 그거를 뭐 해가지고 네. 안 그래도 종목 많으신 시청자 여러분들인데 거기에 그 종목 하나 섞어 넣어가지고 그걸 고민거리로 만들어드리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종목을 갖고 올 때는 두 번, 세 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갖고 오는 게 원래 제 스타일이라는 것은 좀 양해해 주시고 아무튼 제가 오늘은 하루 종일 눈에 불을 켜고 내일 뭘 갖고 올까 열심히 고민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떡해요. 많은 네. 지금 시청자분들이 내일을 너무 기대하고 계세요. 근데 서울 바이오시스가 좀 이렇게 네. 순환 고도에 좀 올라가면 저도 좀 기세를 좀 몰아서 이렇게 따다닥 가는데 네. 얘가 아직은 조금 이제 네. 이런 상황이라서 좀 그런 측면들도 좀 있어요. 제가 좀 보수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알겠습니다. 내일 갖고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성의 퍼스트 클래스를 끝으로 세계보고 증시보고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조성우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